석양이 유난히도 아름다운 서해 태안반. 해가 지고 달이 기울면 태안 바닷속 꽃게들은 노란 알이 꽉 찹니다. 나른한 5, 6월 입맛도 돌려세운다는 태안의 꽃게 밥상.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태안반도 끝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신진도항. 우리나라 최대의 꽃게 집화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적게는 하루 10척, 많게는 30척이나 되는 꽃게잡이 배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배들이 왕래가 잦은 거 보니까 풍어가 될 모양입니다. 많이들 잡았네. 어떻게들 알고 왔는지 평일 오전인데도 항구는 꽃게 맛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게 맛을 아는 사람들은 다 모인 것 같네요. 그런데 암놈은 여왕 대접, 순놈은 찬밥 신세입니다. 이런 순놈은 이런 삶아 먹는 용도는 이런 삶아 먹는 거 삶아 먹는 거. 그래. 왜 손님이 싸? 예, 남자도 싸요. 남자가 싸다고? 예, 물건은 진짜 남자가 싸요. 아니, 근데 한치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알이 통통 돼갖고 이렇게 알이 진짜 깍깍 찼어요. 여기 양쪽으로 다. 여기 앞놈은 이렇게 근데- 잘생겨서 이뻐요. 4월 5월에 최고 알찰 때예요. 예, 그리고 최고 맛있을 때고요. 꽃게가 최고 철이에요.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나 우스갯소리 가운데요. 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맛있는 걸 얼른 먹어 치우면은 게 눈 감치도 탄다. 또 화를 내면은 개거품을 문다. 그만큼 게가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무려 185종의 게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이 봄에 태안에서 나는 꽃게를 제일 앞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5, 6월이면 태안의 꽃게잡이 배들은 잠시도 육지에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부두에 꽃게를 부려놓기 무섭게 또다시 조업을 나서는 진성호.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거들어가는 길입니다. 넓디 넓은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 과연 꽃게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물을 끌어올리니 어른 손바닥만한 알배기 꽃게들이 수북히 쏟아지는데요. 꽃게들이 아주 버글버글합니다. 그물마다 그득그득 쏟아놓는 꽃게들로 배안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꽃게판이 됩니다. 주머니 모양의 안강망으로 잡은 꽃게는 서해안 꽃게 중에서도 최상품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생생한 모습 그대로 집게발을 휘젓는 녀석들. 아주 싱싱하다 못해 다시 바다로 뛰어들 태세입니다. 바쁜 틈을 타서 슬금슬금 탈출을 시도하는 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끼리 시비가 붙고 마네. 요즘 잡히는 꽃게는 암컷이 80%를 차지합니다. 뒤집어 봐서 배꼽이 둥근 것이 암컷, 뾰족한 것이 수컷. 금방 구분이 되시죠? 태안 동꽃게는 그러니까 이 물살이 센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운동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살도 탄탄하고 그리고 이 바다 조건이 이 모래와 뻘이 적당히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꽃게가 서식하기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꽃게가 동꽃게가 태안 쪽 꽃게가 좋죠. 태안 바닷속은 요즘 그야말로 물반
암꽃게 반입니다. 이처럼 암꽃게가 많은 것은 산란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인데요. 깊은 바닷속에 살던 꽃게들은 알 낳기 전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바닷가 연안을 찾아옵니다. 먹잇감이 풍부하고 갯벌과 모래가 적당히 섞여 있는 태안 앞바다는 꽃게들이 알을 낳는 보금자리로 그만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꽃게는 제주 앞바다에서 겨울을 난 뒤 따스한 온유월 햇살을 받으며 서해안으로 올라와 알을 낳고 찬바람이 불면 다시 남쪽 깊은 바다로 돌아갑니다. 1년에 2번 형성되는 꽃게 어장 중에서 지금은 암꽃게철입니다. 잡은 꽃게들은 이렇게 일일이 집게다리를 잘라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어서 상처를 내기 때문이죠. 요놈은 엉덩이잖아요. 네. 요놈은 이렇게. 요 신경 없는 거요. 뻣뻣할 것도 요걸 잘라줍니다. 꽃게라는 녀석들 생각보다 아주 사납습니다. 호랑이 앞에 갖다 놔도 발을 쳐들고 덤빌 정도로 겁이 없다고 하니까요. 꽃게잡이 배에는 꽃게만 잡힐 줄 알았더니 덤으로 얹혀오는 물고기 잡는 재미도 제법 쏠쏠합니다. 심통이 나서 잔뜩 몸을 부풀린 보고도 있네요. 이걸 참복이라고 나와도 건복이라고 나오고 그래요. 요즘 급속히 수온이 올라가면서 바다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잡히는 것은 한창 제철을 맞은 밴댕이. 속 좁다는 바로 그놈입니다. 요 속이요. 요 얇고 없잖아요. 속이. 그래서 이 밴댕이 속 왔다 속이 깊이를 못하다 이 말이요. 창고가 그득 차니 마음은 좋습니다만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작업에 선원들은 모두 녹초가 됐습니다. 진한 커피 한 잔과 쪽잠으로 피로를 달래는 게 고작입니다. 밤샘 작업에 지친 선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노란 게알이 가득 차 있는 암꽃게를 넣어 시원하고 푸짐하게 삶는데요. 이렇게 된장을 풀어 넣어야 제맛이라고 하네요. 된장찌개를 하면은 설사를 안 하고 배가 안 아프다고. 시원한 꽃게 향이 배 안에 가득 퍼지자 어부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삶은 꽃게를 먹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살만 쏙쏙 빼서 잘 먹는지 꽃게 발라 먹는 데는 모두가 달인입니다. 아니 뭐니 비결은 집게발에 있었네요. 땅속에 고만 있다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이제 기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살도 차고 알도 많이 차고 지금 제일 많이 있을 때. 꽃게로 배를 채우고 남은 그물을 마저 끌어올립니다. 새벽잠을 설친 어부 얼굴이 환해지는데요. 엄청나게 큰 민어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민어는 내일의 만선을 예고하는 길조라고 하네요. 뭐 한 30kg 나가지 않겠지? 25kg 정도는? 저 비싸게 팔리겠네요? 비싸죠. 한 50만 원은 가지고 50만 원 한 마리.
강원도 항에는 요즘 꽃게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지난 겨울 수원 저하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어부들. 꽃게가 대풍을 이루면서 요즘 살맛이 난다는데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만큼 꽃게를 선별하는 손길도 아이 다루듯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앞만 펴도 꽃게 발 떨어지면 한 푼도 암수로 구별된 꽃게는 다시 크기별로 대종소로 나뉩니다. 큰 놈은 쪄먹기에 좋고 작은 놈은 게장 담가 먹기에 알맞습니다. 한 사람 먹기에 적당한 크기죠. 신진도 항에서만 하루 4톤, 태안군 전체로는 하루 20톤이나 되는 꽃게들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태안 사람들에게 꽃게는 자식들 키워내는 든든한 살림미천이요 양식이었습니다. 만선을 이룬 꽃게잡이배 선장님 댁에서 꽃게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밥보다 꽃게를 더 많이 먹어본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알이 꽉 찬 암꽃게는 5, 6월 한 차례만 맛볼 수 있는 별미라고 합니다. 암컷의 등딱지에는 단맛의 장이 가득 들어있어 어느 때보다 꽉 찬 게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들은 이제 알찼다고 하는데 그 옛날 어른들은 이제 우리 시아버지 어른 저 할머니들은 꽃게야 봄에는 이 암꽃게가 장이 꽉 찼다 이렇게 하더라고. 살보다는 알과 장이 많이 들어있는 암꽃게는 무침으로 해먹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방 사람들이 양념게장으로 알고 있는 꽃게 무침을 태안 사람들은 무젓이라고 부릅니다. 맛있네. 이제 애경사든지 이런 잔치 때 같은 때 많이 해서 싱싱한 꽃게 자체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아무 간도 하지 않고 쪄먹는 게 제격입니다. 꽃게를 손질해 게장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를 위로 가게 해 찜통에 쪄냅니다. 선명한 붉은색이 도는 꽃게찜은 비리지도 않고 강한 단맛이 납니다. 꽃게로 튀김도 해먹습니다. 살만 발라먹는 게 아니라 껍데기까지 잘근잘근 씹어먹을 수 있어 또 다른 풍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딸내미들 이제 손주들 왔을 때 이럴 때도 주로 해서 주면 아기들 간식으로 좋고. 껍데기에도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꽃게는 껍질째 요리를 해야 맛도 영양도 더욱 좋아집니다. 껍질에 있는 성분들 중에는 이제 식이섬유들이 대부분이어서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배변 활동 같은 걸 상당히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거를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꽃게 그 살 부분에서는 이제 단백질이 상당히 많고 류신이라든가 알리닌 같은 단백질이 많고 소화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지방이 적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것으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꽃게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그 안 좋은 유해 성분들하고도 결합을 해서 몸 바깥으로 배설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꽃게탕은 만들기도 간단하고 어디서나 쉽게 맛볼 수 있는 음식이지만 꽃게가 싱싱해서 그런지 국물 맛이 남다릅니다.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꽃게 자체에 담백한 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른 양념들 필요가 없어요. 조미료 같은 거는. 자극적이지 않고 시원 담백한 맛을 내는 꽃게탕. 태안 바다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듯합니다. 우리 각시한테 배우라기야. 태안 사람들에게 꽃게는 먹어도 물리지 않는 고마운 양식이었습니다. 꽃게 밥상 앞에서 사람들은 염치고 체면이고 잃어버립니다. 워낙 봄꽃게 자체가 담백하고 달고 일단 알이 꽉 차서 그래서 서해안 꽃게를 많이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서해바다의 해산물이 모두 모이는 집산지였던 태안. 일조량이 많았던 이곳은 그 옛날 금처럼 귀했다던 소금의 생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갯벌에서 나는 태안의 소금은 질이 좋아 조선시대부터 왕실에서 직접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염전히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있네요. 이 태안은 미네랄이 풍부한 질 좋은 천일염이 많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소금을 이용한 젓갈이라든가 또 여러 발효 저장 음식이 발달을 했는데요. 변하기 쉽고 또 봄한철 나는 꽃게의 맛을 놓치기 싫었던 태안 사람들에겐 그들만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안 사람들이 두고두고 꽃게 맛을 즐겼던 이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탱하게 알밴 꽃게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계절. 태안의 아낙네들은 5, 6월 꽃게를 갈무리하기에 바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금독에 꽃게를 푹 묻어놓는 것이죠. 꽃게의 등딱지 속에도 소금을 꽉꽉 채워 넣습니다. 꼭 눌러놓는 거야. 집이나 이런 수수나무, 수수땡이 이렇게 걸쳐놓고서 이놈을 꽉 눌러놓지. 이건 보관용이요, 보관용. 그래, 두고 먹으려고 보관하느라고 보관하려고. 옛날엔 냉장고도 없고 보관이 없잖여.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참 지혜가 좋잖여.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해서 도관에다 넣고 돌을 꽉 찌들러 놨다가 한여름에 시골은 다 보리밥 먹을 때 이는 꺼내서 그 보리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 살이 꼬들꼬들해갖고 쫀득쫀득. 이렇게 몇 개월 묻어두면 꽃게는 곰삭은 맛이 더해져 밥 반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오래 두고 먹을 것이라면 소금독에 그냥 묻어둬도 되지만 금방 반찬으로 먹으려면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야 합니다. 바로 소금물을 이용해 게장을 담는 것이죠. 물에다가 소금 넣고 끓이면 식혀서 게장에다 부어요. 그리고 그물 남는 놈으로 깨국지. 소금으로 담아도 간만 맞으면 괜찮아. 맛있다. 그리고 또 조금 놔둬도 그게 오래가요. 소금물을 이용한 염장게장은 태안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토속 음식입니다. 끼니 해결하기도 힘들었던 가난한 시절, 이 지역에 흔한 소금 꽃게를 활용해 대식구의 반찬 걱정을 덜었던 것이죠. 애들 많고 하니까 항상 일요일마도 사다가 담고 그래요. 염장게장은 소금물의 염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진하면 짜서 맛이 없고 너무 연하면 꽃게가 상해버립니다. 간 찍어보면 너무 쓰거나 청었거나 그런데 간이 좀 맞아. 팔팔 끓인 소금물을 한김시키는 사이 가진 양념을 준비합니다. 생강은 꽃게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잡균의 번식을 막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손질한 게를 독에 차곡차곡 넣고 양념을 얹은 뒤 소금물을 붓습니다. 이젠 익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3일 넘어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틀 되면 조금 덜 간들어서 비리고 3일 버튼 쭉 잡수면 괜찮아요. 잘 익은 염장게장 한 마리를 꺼내보니 바다향이 그득한 꽃게알과 꽃게살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염장게장에 남은 국물조차 아까우셨는지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음식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제 진장 하고서 시래기 나오잖아요. 그런 놈 건잎알 이런 걸로 깨끗이 담으면지 요새도. 애써 모양을 낼 것도 없이 배추 이파리를 그냥 툭툭 잘라 넣었습니다. 버려지는 배추 겉껍데기에 다 먹고 남은 염장게장이나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재활용 음식이라고 할까요? 충청도 안악의 알뜰한 지혜가 참으로 돋보이는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넣었어요. 박하지 직져놓고 저 능쟁이 그런 거 직져놓고 담았어요. 꽃게는 안 넣었어요? 꽃게는 구엽다고 넣고 구여서 안 넣었죠. 아삭한 배추의 질감과 곰삭은 계곡물의 맛이 어우러져 계국지는 묘한 맛을 냅니다. 배추 시래기 대신 늙은 호박을 숭둥숭둥 썰어 넣어도 별미라고 하는데요. 비록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계곡지는 태안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음식도 흉내낼 수 없는 고향의 맛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뭘 하고 그러냐면 저들은 죽었다 깨도 그래도 못하는데 엄마 맛이 제일 낫다는데. 이렇게 담가놓은 개국지는 태양 사람들의 밥상에 사시사철 빠지지 않는 밑반찬 노릇을 했습니다. 익혀놓았다가 두고두고 찌개로도 끓여 먹었는데요. 맵지 않고 새콤 개운한 맛에 설탕이라도 넣은 듯 국물에서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바로 게에서 우러난 맛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지다게 싸서 이렇게 싸서 염장게장에 개국지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어제는 이끔도 미웠는 거. 밥 위에 개국지에서 건진 배추 이파리 한 조름 척하면 그냥 밥이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저기 배가 아프자요. 그쪽이는 이끔 잘안 부어. 흔전만전 먹나 뭐고. 그러니까 뭐고 맛이요. 이끔은 배차지도 담아서 먹으면 안 맛이요. 짭조름하고 간결한 염장게장과 개국지의 순수한 맛은 가난한 시절을 지혜롭게 넘겼던 태안 안악내들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옛날에 꽃게 많이 잡으면 뭐 냉장고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서 말릴 수도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이 절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게장이죠. 그 방법이. 그리고 이제 알 같은 것은 그렇게 말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옛날이야. 그래서 알 말렸다 쓰고 그랬죠. 그게 가장 좋은 저장 방법. 태안의 갯벌엔 꽃게를 비롯해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갯벌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닷물을 멀찌감치 밀어내는 보름달이 뜨면 태안 사람들은 갯벌로 밤마시를 떠납니다. 송진 기름을 잔뜩 묻힌 횃불을 이리저리 비춰보는데 꽃게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맨손으로 그냥 꽃게를 손에 넣는 기막힌 이 꽃게잡이를 이곳 사람들은 해루질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어업기술이 발달하기 전 태안 사람들은 이렇게 꽃게를 잡았다고 합니다. 해마다 역대 되면 잡아요. 5월달 그때 되면은 꽃게, 뭐 소라, 또 낙지도 있고요. 그런 물속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해루질은 썰물이 지는 밤 얕은 바다를 돌아다니는 꽃게의 습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꽃게는 주로 바다 저어서 바닥에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모래 속에 파고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밤에는 다른 어류나 페류들이 자는 동안에 잡아먹기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그림에는 유난히 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대의 유명한 선비들은 저마다 개의 습성을 묘사한 문인화들을 빠짐없이 남겼는데요. 선비들이 이렇게 개를 친근하게 여겼던 것은 깨지지 않는 단단한 껍질이 가지고 있는 절개와 어떤 짐승한테도 집게다리를 쳐들고 대드는 용맹함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맛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꽃게는 동남아 연안과 우리나라 서해안, 일본해에 서식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려 4,500종이나 되는 게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들은 신기하게도 달의 조속 주기를 따라 움직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섬의 홍게는 정확히 금음달이 뜰 때를 기다려 일제히 산란을 합니다. 어두운 밤 포식자들로부터 새끼 게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이렇게 태어난 게들은 보름달이 뜨면 껍질을 벗는 탈피를 시작하는데 다 자랄 때까지 16번 이상 이런 탈피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탈피 과정에 있는 게의 껍질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이것을 활용한 중국 요리가 깐풍 꽃게입니다. 게를 그대로 토막쳐 전분을 입히고 기름에 튀겨내면 바삭한 게 껍질의 맛까지 그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튀겨낸 꽃게에 매콤한 깐풍 소스를 곁들인 깐풍 꽃게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꽃게 요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게를 튀겨 먹는다는 이 요리의 기막힌 아이디어는 게를 잡는 어부들이 우연히 개발해낸 것이라고 하네요. 어선이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섬에 이제 대피해서 게 같은 게 상하기 전에 이렇게 소스 마늘하고 고추를 이렇게 버무려 갖고 그렇게 먹었답니다. 꽃게를 면 요리에도 활용합니다. 이번에는 꽃게를 야채와 함께 볶아서 면에 곁들이는데요. 꽃게 볶음면 역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중국의 꽃게 요리입니다. 나라마다 게 특유의 감칠맛을 살린 요리가 다양하게 발달을 해왔는데 우리에게는 내세울 만한 게 요리가 없었을까요? 이 게란 것이 이 맛과 영양은 너무 좋지만 이 게를 점잖게 먹기는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게에 대한 그 속담 중에는요, 사돈하고는 못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면 높으신 임금님이나 양반들도 이 게 맛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궁정이나 이 사대부가에서 발달한 게 요리가 있다는데 이 체면 구기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게 요리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종요리 전수자인 유현자 씨는 꽃게철이면 알이 가득한 꽃게로 꽃게 쌈김치를 담굽니다. 단단한 껍질 속 꽃게살을 일일이 파내고 모아 담는 과정부터 예사로운 음식이 아닌 듯한데요. 고춧가루를 이렇게 색을 내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그만큼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야 하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것이 참 정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추나무, 미나리 등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지만 꽃게가 주재료이며 바다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 청각도 들어갑니다.
꽃게 쌈김치는 내로라 하는 양반가였던 친정집에서 즐겨 먹던 내림 음식이었습니다. 그 어른들 생시 때나 또 집안 큰 행사가 있고 그러면 그 계절을 탓하지 않고요. 꽃게가 나올 때 항시해서 드셨어요. 근데 제일로 맛있을 때가 봄, 이렇게 음력 4월 그때가 제일로 맛있고요. 또 가을에 이게 꽃게가 또 한참 나와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담아서 먹고 이렇게 하면 또 맛있어요. 꽃게 껍질은 붉은 빛이 돌게 깨끗하게 데치고 준비한 게딱지에 양념한 꽃게살을 담고 절인 배추로 잘 감쌉니다. 보쌈김치와 아주 비슷하죠? 보기 좋게 담은 다음 채 썬 대추와 잣으로 꽃잎까지 수놓으니 보는 것만으로도 눈요기가 되는 멋진 음식이 탄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요리인지 꽃게 요리를 하는데 소고기를 볶습니다. 저는 수분이 빠져요. 으깨. 두부도 면포에 곱게 싸서 으깨서 준비하고 볶아냅니다. 버섯에 숙주나물, 별별 재료가 다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여러 재료를 게살과 함께 섞어 소를 만들고 이것을 게딱지에 다시 채워 넣습니다. 노른자를 입혀서 다시 한번 기름에 지져내는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꽃게와 채소로 시원하게 국물을 낸 다음 여기에 준비한 게를 넣어서 찌개처럼 끓여내는데요. 네,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음식이 바로 임금님이 드셨다는 게 요리 꽃게 감자입니다. 게딱지 하나에 모든 산해 진미가 담겨있는 셈이죠. 갖은 채소를 채 썰어 긁어낸 게장과 양념에 쌈장을 만들어 먹습니다. 밥을 비벼 먹어도 별미이고 김에 싸서 먹어도 그만인 꽃게 쌈장입니다. 온갖 정성이 더해진 꽃게 요리들은 가히 밥도둑이란 말이 실감이 가는 맛을 냅니다. 굉장히 담백하고요. 또 여기 이제 있는 양념들과 같이 게야 살하고 게 이제 알 같은 거랑 다 혼합이 돼서 정말 고소하면서도 구수하거든요.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사라져가고 있지만 꽃게의 달짝지근한 단맛이 혀에 착착 감겨오는 멋진 게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김치와 달리 이렇게 술술 잘 넘어가는 부드러움이 있고 그리고 달콤하고 거기에 살아가 얹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약간 노인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또 외국 사람 입맛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꽃게가 많이 나는 지방에서는 다른 해산물과 마찬가지로 김치에 꽃게를 활용해 왔습니다. 꽃게로 김치를 담는 것뿐 아니라 먹고 남은 게 껍질을 김치에 넣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저희 선조들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사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김장은 많이 해놨고 김치는 빨리 자연에 의해서만 숙성시켜서 드셨으니까 김치가 빨리 익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신김치를 드시지 않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계란 껍질을 많이 썼는데 아마 계란 껍질도 칼슘이고 게 껍질도 칼슘 성분이거든요. 이게 게 껍질이 흔한 지역에서는 이거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과연 게 껍질이 김치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금방 담근 김치와 묵은 김치에 게 껍질을 데쳐서 넣어보겠습니다. 게 껍질을 잘게 갈고 김치가 잘 발효되도록 김치를 잘 갈아서 섞고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발효가 잘 일어나는 섭씨 30도에 24시간 동안 관찰을 해보았더니 김치의 산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 껍질을 넣은 김치가 넣지 않은 김치보다 훨씬 산도가 낮았을 뿐 아니라 묵은 김치까지 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씌어진 김치의 맛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보통 이제 게를 우리가 꽃게탕 이런 걸 먹고 난 다음에 약간 으깨가지고 헝겊 같은 데다가 싸서 김치독 속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이 키틴, 키토산 같은 성분들이 여기서 우러나와가지고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항균 작용을 하게 되면 김치가 쉬어지는 데 관여하는 젖산균의 활동을 상당히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치가 빨리 쉬어지는 것을 억제를 해서 천천히 김치가 쉬어져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게를 껍질째로 저장했던 우리 밥상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간장게장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선조들은 게를 저장하는 최적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장에 각종 향신료를 넣고 달여서 만드는 간장게장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뿌리 깊은 음식이죠. 이 산초는 비린 맛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감초는 모든 것을 이렇게 감칠맛 나게 만든다 해서 감초가 아닌가요? 지금에야 심심하게 다리지만 꽃게가 귀했던 시절엔 집간장으로 짜게 담그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옛날에 짰죠. 짜야지. 안 짜면 보관이 돼간. 지금이야 다 냉장고가 이렇게 보관해주면 지금 옛날에 냉장고가 있나. 여기 짜야지. 짜야 하루라도 더 놔두니까 짜게 다녔지. 속까지 짙은 간장빛이 배어있는 간장게장.
푹 절여진 간장게장 속에는 꽃게와 함께 살아왔던 짜디 짜고 아린 진한 세월이 배어 있습니다. 그때는 차 없으니까 이고 다닌 거요. 대바구니 이만한 대바구니다 해서 담아서 그래서 이고 시장 나가서 팔고 고무신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이제 그런 거 사고 또 이제 나머지는 갖고 와서 모여놨다 이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렇겠지 뭐. 어려운 시절은 지났지만 아직도 꽃게철이면 간장게장을 담습니다. 아들에게 먹일 요량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온다고 해서 다 해놨더니 안 왔잖아. 도주나. 간장게장을 사철 어디서나 맛볼 수 있지만 알이 꽉 찬 태안 꽃게로 담은 간장게장 맛은 유별합니다. 밥도둑이라는 별명이 괜히 생겼을까요? 먹어 그냥. 잘안 돼. 이것도 큰데. 간장게장이 있으면은 이게 반쪽을 한재기라고 합니다. 우리 충청도 말로는 한재기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을 그냥 금방 뚝딱 먹기 때문에 밥도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꽃게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왔던 사람들. 꽃게 밥상에는 속이 꽉 찬 태안 사람들의 지난 세월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이 봄날에 참 입맛이 없을 때문요 일일이 게장을 발라 얹어 주시던 그런 추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이 태안의 꽃게 밥상에서 만난 따뜻한 정교, 또 담백한 꽃게의 순수한 맛은 바로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습니까?